자, 그럼 요 그림을 보면 혹시 뭐 요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요거? 뭔 거 같아? 아, 여러분들 진짜 무식하시네요. 야, 이도령. 남원엔 저런 거 없어? 저 뭔 거 같아? 시작은 이응으로 시작해. 이응. 이응. 운하. 뭐라고? 운하입니다. 운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수에즈 운하를 보지는 못하지만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자,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프리카가. 여기가 뭡니까? 이렇게 아시아. 여기가 뭐예요? 지중해. 여기가 뭡니까? 유럽.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무역은 항상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동양에서 서양으로 뭐가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00년대라고 할까요? 1500년대에 동양에서 서양으로 갔던 가장 대표적이면서 서양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인삼 정신 나가잖아요. 우리는 고려 인삼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고려 인삼 자체를 몰라요. 뭐였을까? 크게 도자기, 노. 뭐 있었을까? 크게 향신료입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 유럽의 음식 문화는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느끼시는 거야. 그리스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졸라 짜증나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오로지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올리브밖에 없어요. 제가 올리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야. 터키를 여행했어요. 와, 올리브 나무가 그냥 산 가득의 올리브 나무더라고. 와, 진짜 올리브 나무 많다. 저 많은 올리브 나무로 저 올리브유를 짜는데 저거 누가 다 먹을까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 다음 해에 이태리에 있는 바리라는 곳을 갔어요. 이태리 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바리아에서 트롤리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산이 막 계속 산 전체가 올리브 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터키가 많다고 이태리가 많았다고. 이태리에 올리브 나무가 훨씬 많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인을 여행 갔는데 스페인을 그 가이드가 운전하면서 제가 잘난 체 좀 하려고 내가 여행 좀 많이 갔다 잘난 체 하려고 아우 내가 터키에서 그 올리브 나무를 봤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아이 근데 이거 장난도 아니야. 이탈리아에 갔더니 올리브 나무가 산 하나가 올리브 나무야. 그랬더니 웃어? 기다리대. 제가 뻥 안 까고요. 1시간 30분 동안 1시간 몇 분? 30분 동안 올리브 나무야. 스페인의 남부지방에 갔더니 스페인 남부지방에서는 차를 타고 1시간 30분을 달리는데 전, 후, 좌우 전부 다 올리브 나무야. 뭐라고? 전부 다 올리브 나무야.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 올리브 나무밖에 없어요. 어디에? 스페인이. 그러니까 전 세계 올리브 생산의 1위가 어디라고? 스페인입니다. 그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에 뭐가 많다고? 올리브 나무가 많다는 말은 그 올리브 나무는 기름진 땅에서 난다. 척박한 땅에서 난다. 척박한 땅에서 난다. 스페인의 농토의 많은 부분이 뭐라고요? 척박하다. 그러니까 기후대가 한마디로 그 작물을 기르기 좋은 기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페인 남부는. 왜? 적도랑 가깝거든. 덥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스페인에는 올리브 나무가 하여튼 무진장 많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일로 가는 동안에 왜 지금 후추가 많이 필요로 됐냐면 얘네들이 먹었던 것들은 대부분 지금 뭐예요? 육식도 많이 했었죠? 걔네들한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쓰는 거는 오로지 하나. 소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소금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이 지중해에 있는 곳은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염전이 있겠죠? 그래서 소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위쪽으로 가면 날씨가 춥죠? 당연히 염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굉장히 뭐라고? 귀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서유럽이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북유럽 애들은 소금을 어떤 방법으로 구했을 것이냐는 거예요. 소금 어떤 방법으로 구했을까?
수입. 예, 수입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은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 광산에서 채취를 합니다.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 광산에서 생각해. 그러니까 한국 놈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니 무슨 소금을 광산에서 채취해. 광산에서는 진짜 석탄을 채취하든가 뭐 저 텅스텐 이런 거, 금 이런 거 채취하는 거지. 무슨 소금을 광산에서 채취해? 서유럽에 가보면 소금과 비슷한 이 어조를 갖고 있는 도시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짤츠부르크입니다. 뭐라고요? 짤츠부르크.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짤츠. 뭐랑 비슷해? 솔트랑 비슷하죠? 아니야? 비슷하지? 바로 짤츠부르크가 대표적인 소금 강산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소금 강산을 갖고 있었다는 말은 짤츠부르크의 지형적 특성은 어떨 것이냐 하는 거죠. 뭐였다라는 거야? 해양지각이라는 거죠. 아니 얘네가 바다에 있지 않았었으면, 땅 위에 있었으면 여기 암연 광산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얘네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바다 밑에 있었더라고. 유럽 대륙이. 바다 밑 대륙에 있다 보니까 바다 밑 대륙으로부터 어떠합니까? 육지로부터 뭐가 돼요? 강물이 흐르죠? 강물이 흐르면서 강은 뭐를 갖다 넘긴다 계속? 나트륨이라든가 뭐 그런 저들을 갖다 계속 실어 나르는 거 아니야? 바다에서는 그들이 뭐 한다고?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닷물이 뭐 한 거예요? 짠 거예요. 짜.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야. 그런데 그 집안이 뭐 한 거예요? 융기를 한 거야. 그 집안이 융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안이 융기를 했는데 이렇게 융기했다 이거죠. 이 아래가 다 뭐라고 이게? 이게 바닷물이야. 집안 전체를 융기를 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바닷물이 새나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닷물이 어떻게 한다고? 육지 위로 올라와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호수가 돼버린 거, 호수가. 이해하는가? 네. 그런데 비가 오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뭐 했다고? 증발했더라고요. 증발하고 남은 놈이 뭐라고? 소금이라고요. 이게 암염대라고요. 여기에 퇴적물이 뭡니까? 쌓이면은 이 암염대가 뭡니까? 압력을 받아서 뭡니까? 단단해지겠죠. 그게 바로 암염이야.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가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데 유럽의 중심부에 암염층이 발견된다는 말은 유럽 대륙 자체가 어떻게 한다? 옛날에 바다 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암염층만 있는 거야? 아니면은 해양 퇴적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야? 해양 퇴적물이 많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놈이 누군데? 석회질입니다. 왜? 물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방사충이라든가 그런 어떤 플랑크톤이 있잖아. 그 플랑크톤의 껍데기가 뭔데? 석회질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플랑크톤이 살다가 뭐하면 뒤지면 밑으로 가라앉죠. 그 가라앉으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뭐가 되고 쌓이고 그 위에 퇴적물이 얹혀지게 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석회암층이 된다고요. 그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의 물들에는 뭐가 들어있더라? 석회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물을 사 먹어야 된다? 사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하루의 용돈 얼마라고? 30유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트에 가가지고 잘 사셔야 물을 싸게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알았어? 예. 네, 그래서 석회질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먹을 게 진짜로 양념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었다고? 소금이었었고 이때 소금은 굉장히 귀하고 비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뭐야? 셀러리맨입니다. 셀러리맨도 내용이 앞에가 뭐랑 비슷해? 솔트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월급을 뭐로 줬다라는 거야?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라는 거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어떡하겠어. 그런데 누가 등장한 거예요? 후추가 등장한 겁니다. 귀족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나는 돈이 많아. 하지만 내가 먹는 건 평민하고 똑같아. 근데 고기도 소금 찍어 먹어야 돼.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수십 년 동안 고기에다가 소금만 찍어 먹어봐. 먹고 싶은가? 근데 누가 나타났다고? 후추가 나타나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후추값이 급등을 합니다. 후추의 가격이 금값보다도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인들은 뭐 하고 싶어요? 후추를 갖다가 거래하고 싶죠. 후추는 어디서 난다고? 인도에서 나더란 얘기예요. 근데 후추를 갖다가 이쪽 인도에서 사오려고 봤더니요. 인도에서 사오려고 봤더니 누가 가로막고 있더라? 이 깐나 새끼들인 이슬람 세력이 가로막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 터키를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 놈들이. 이슬람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때는. 걔네들 왜 욕합니까? 이슬람 세력이 터키를 장악하고 있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여기서 올 때 분명히 뭘 많이 받았다? 통과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추값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거치지 않고 후추를 갖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바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누가 이사벨 여왕을 꼬십니까? 컬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을 꼬십니다. 뭐라고? 제가 인도로 가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뭔데? 지구는 땡그랍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계속 가면 거기서 우리는 인도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이슬람의 그 통과료를 내지 않고 후추를 막대한 후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 굿! 그래가지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한다? 후추를 찾아서 인도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만났어. 그 만난 데가 바로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서인도 제도입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중간에 있는 그 중남미 쪽에 서인도 제도에 도착해요. 아무리 봐도 뭐가 없다? 후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서 그때 가져간 게 감자입니다. 뭘 가져갔다고요? 감자. 감자와 금을 가져간 거예요. 감자와 금을 가져갔더니 딱 해놓고는 뭐라고 했다고? 여왕한테? 제가 후추는 다음에 찾을게요. 진짜 금을 찾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사벨 형 좋아했을까? 좋아하죠. 그래? 그 가서 씨발 금 다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스페인의 가장 번성했던 1500년대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했다? 중남미 대륙으로 갔습니다. 중남미 대륙으로 가서 뭐를 캐온 거예요? 은을 캐온 겁니다. 은과 금을 캐온 거예요. 은과 금을 캐오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금화가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대부분의 금화는 누가 만든 거라고? 스페인이 만든 금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스페인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일정에 스페인이 없네요. 참 안타깝네요. 좋아요. 그만합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더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얘네들은 지금까지만 하던 식민지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약탈만 하는 겁니다. 걔네들한테 뭔가를 주고 물건을 갖다가 사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만들기에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걔네들은 절대 만들 수 없는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판다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공산품이야. 그래서 1800년대는 식민지에다가 약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산품을 비싸게 파는 거야.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대 때 우리 농촌에서 사용하는 솥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가마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개 하나 끓일래도 어떻게 한다고? 가마솥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가마솥 들기도 어렵잖아. 상에다가 딱 들여서 가마솥을 딱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뭐를 만들어 팔더라? 양은 냄비를 만들어 팔더라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봤을 때 너무 갖고 싶겠지. 너무 편하고 씻기도 편하고 무게도 가볍고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양은 냄비 사줘야 돼. 양은 사줘요. 완전히 백 사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남편한테 뭐 달란다고? 양은 냄비 사달라는 거야. 근데 갖고 있는 거 뭐밖에 없는데? 쌀. 그러니까 쌀을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한다고? 아주 싼 가격으로 뭐하고 매수하고 그리고 비싼 가격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양은 냄비를 팔아먹는 겁니다. 이런 제국적 식민지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고 약탈적 식민지를 하는 거야. 무조건 가서 뺏어오는 거야. 아니면 또 죽이면서 후들면서 쉐키 빨빨 빵파 이러면서 그랬는데 80년인가 80년도 안 돼요. 단 10몇 년 사이에 이 중남미 인구의 80%가 죽습니다. 중남미 인구의 80%가 죽어. 야,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살아야 돼? 중남미에 있는 애들이 살아야 되지.
얼굴 야, 새까매야. 이제 좀 까매. 좀 까매. 그런 애들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중남미에는 어떤 나라, 대표적인 나라,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에 가보면은 애들이 새까맣지. 흑형이지. 흑형하고 흑누나들이 살지. 아니, 흑형하고 흑누나 어디 살아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살아야 되는데 걔네들 왜 거기 가 사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들은 스페인 애들은 목축을 했나? 스페인 목축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스페인에 가가지고 뭘 먹어봐야 된다고? 스테이크를 먹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은 목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소를 기른다 안 기른다? 기른다. 소에서부터 인간한테 전염된 대표적인 전염병이 뭔데?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원래 누구의 병이라고? 소들의 병이야. 근데 그 소들의 병이 뭐 한다고? 사람한테 변종을 일으킨 게 바로 천연두예요. 아니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애들한테는 천연두에 대한 뭐가 있다고?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지금 아르헨티나에 소 많지? 이거 전부 다 유래소에 간 소야. 한마디로 남아메리카에는 뭐가 없었다? 소가 없었다. 이로부터 여러분들 유추하는 겁니다. 남아메리카에는 뭐가 없었다? 소가 없었다. 그러니까 소로부터 유래된 질병인 천연두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남아메리카나 중남미에 살고 있는 인디오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일절 없다. 일절 없는데 스페인 병사들이 몰려오면서 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 뭐 했어? 천연두를 갖다 전파시킨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진짜 짧은 시간에 중남미에 있는 인디오들이 싸그리 뒤져버린 것이에요. 한 10% 남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10% 남고 다 죽었으니까 뭐를 캘 놈이 없다. 금과 은을 캘 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스페인의 선택이 뭐였다고? 노예입니다. 그때 스페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쓰지 않았으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디오들은 분명히 신발을 신었고 모자를 썼기 때문에 그들은 뭐다? 사람이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인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모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고릴라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기독교 사제들조차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과 죄의식이 없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형, 흑누나들을 뭐 한다고? 잡아다가 일로 보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금과 은을 캐게 한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금과 은이 뭡니까? 바닥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흑형, 흑누나를 잡아왔잖아. 그럼 얘들 뭐 했어야 돼? 바로 사탕수수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는 중남미에서 사탕수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때 설탕의 가격은 이제 또 후추를 훨씬 넘어버리는 아주 고가의 사치품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뭐 수에즈 운하 얘기하다가 뭐 후추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렸네. 얘네들은 후추를 갖다가 찾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개척한 항로가 바로 뭐냐면 희망봉, 이 남아프리카의 남달에 있는 희망봉을 통과하는 해로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는가? 이제 육로 없이도 이 해로를 따라서 뭐를 구해올 수 있더라? 후추를 구해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돈 많이 벌었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이 씨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돌고 이러다가 저 풍랑 만나서 배 꺼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야 그거 말고 씨. 야 요 지중해하고 홍해하고 확 뚫어버리면 여기서 확 가버리면 되잖아. 좋아 안 좋아? 이건 역사적으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를 건설하고 싶었었던 왕들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실측을 해보니까 지중해와 홍해의 해발 고도차가 10m가 나더란 얘기야. 이해 가는가? 운하를 뚫음과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 10m 높았던 지중해 홍해 쪽으로 어떻게 한다? 물이 쏟아져 내려올 거 아니야. 그냐? 그 배가 거꾸로 갈 수가 없을 거 아니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1800년대 중반에 프랑스의 기술진이
수에즈 운하를 뚫게 됩니다. 프랑스 기술진이 뭐라고요? 수에즈 운하를 뚫게 되고 수에즈 운하를 뚫으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의 선박료로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근데 불쌍한 건 이것을 결정한 이집트의 술탄은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거죠. 이집트는 벌어들이는 게 거의 없고 돈은 누가 먹고 프랑스 놈만 먹고 노동은 누가 하고 이집트 놈들이 다 노동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수에즈 운하의 권리를 팔은 거예요. 누구한테? 영국한테 수에즈 운하의 권리를 팝니다. 이집트가. 이제 수에즈 운하는 분명히 어디에 있지만 이집트에 있지만 이집트에서 거기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관리해야겠죠? 보호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명분으로 뭘 파견하게 된다? 군대를 보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1900년대 중반까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수에즈 운하 사진은 아닌 것 같아. 고린도 해협인 것 같아. 이거 고린도. 고린도 맞지? 이전 깔까기는 절벽에 있는 이게 저기니까 이거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리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리스에 가서 시간이 나면 고린도에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가 지중해와 흑해를 갖다 흑해가 아니고 뭐예요? 홍해. 뭐라고? 홍해를 연결을 하는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에 건설하게 됐는데 이 수에즈 운하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요. 나세르입니다. 자, 지금 나세르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 4,000년 전, 5,000년 전 굉장히 오래된 시대부터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조가 있었었죠. 근데 그 왕조가 정치를 잘못했겠죠. 정치를 잘못하니까 타 민족한테 뭡니까? 식민 지배를 받아서 와서 대략 한 3,000년 이상을 갖다가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1950년대 초반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 바로 뭡니까? 나세르입니다. 그래서 나세르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한마디로 그 걔네들을 대통령을 내보내고 얘가 나중에 이제 이집트를 갖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옛날에는 안정적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을 하다 보니까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았을 때는 물의 양이 뭐라고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나세르는 어떻게 하냐? 댐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스완 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북부 쪽에 아니라 저 위쪽으로 아스완 댐을 건립합니다. 아스완 댐을 건립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아스완 댐을 건설을 해요. 그러다가 뭐가 발생했다고요? 얘가 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킵니다. 야, 이 새끼야! 그거 우리 건데, 이 새끼야! 우리 거다 해놓고서, 이 새끼야! 니네 돈을 니네 가지는 이 새끼야! 안 돼! 야, 우리 거야!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이권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주면서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하는데 이때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전쟁 개시 하루 만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비행기의 90%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공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전부 다 누구 비행기라고? 이스라엘 비행기예요. 이집트 비행기는 있다 없다? 없다. 전쟁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이집트는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 승리로 가져가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수에즈 운하가 이제 고착적으로 이집트 거가 되지를 못할 텐데 여기서 협상을 벌어지게 되고 그 협상에 의해서 수에즈 운하의 소유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세르와 사다트와 그 다음에 무바라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나세르와 저는 고등학교 때 나세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대학 때도 나세르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나세르를 뭐라고 생각한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서방과 한마디로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 아스완댐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지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서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구권도 아니다. 우리 한마디로 그 제3세력이다. 그래서 제3세계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한다. 하다 보니까 한국은 미국하고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나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나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집트 여행을 가면서 이집트 젊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나세르가 죽었다. 그때 국민 반응은 어땠냐 물어봤더니 이집트 국민의 100%가 울었대요. 그 다음에 나세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을 차지하는 게 나세르의 친구 사다트입니다. 사다트는 나중에 UN 평화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사다트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50%는 울고 50%는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여행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집권자가 바로 철권 통지 무바라크입니다. 무바라크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100%가 운다. 하지만 100%가 화장실 가서 웃는다. 그러니까 무바라크의 철권 통지 때문에 너무 무섭긴 하지만 화장실 가서 뭐 한다고요? 그의 죽음에 웃음을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뭐라고요? 나세르가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집트는 과연 어떨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자, 열기구를 타요. 스물네 명이 타는 거예요, 열기구에. 어디서 타느냐? 룩소르에서 탑니다. 룩소르는 이집트에 있어서 가장 유적지가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룩소르에 가면 룩소르 대신전도 있어요. 장제전도 있어요. 왕가의 계곡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나라에서 하늘 위에서 보면 멋있겠지. 그래서 룩소르에 가면은 이 열기구가 있습니다. 새벽에 열기구를 타는 거예요. 멀리서 뭡니까? 해가 떠오릅니다. 동이 틉니다. 우리는 뭐 한다고? 열기구를 타고 룩소르 위를 쫙 올라가는 거예요. 멋있겠지? 나일 강가를 따라서 열기구가 쫙 갑니다. 나는 멀리서 올라오는 태양과 빛을 봅니다. 어메 씨발. 남녀가 자고 있어. 뭐라고? 남녀가 자고 있는 게 보여. 열기구를 타고 내가 위에서 이렇게 밑을 봤더니 가정집에 지붕이 없어서 남녀가 자는 침대가 그대로 보여. 어디에? 룩소르에. 언더스탠드? 제가 이집트의 카이로 시내를 가는데 뭔 놈의 집에 지붕이 없는 집이 그렇게도 많은지 집에 뭐가 없다고? 지붕이 없더라는 거예요. 4,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2,500년 전에 오벨리스크를 갖고 있었던 그 이집트 민족이 지금 집에 뭐가 없다고? 지붕이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봐. 지붕을 얹으면 집이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지붕을 얹으면 집이 완공됐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이 없으면 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붕을 안 올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농촌이 아니라 이집트 카이로 시내에도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 정치 세력이 누구라고? 무바라크라는 겁니다. 그 무바라크의 자식들은 이집트의 거대한 기업과 거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집안은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집트 국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헐벗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자동차 7, 80년대 현대자동차에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수출을 한 자동차인 폰이란 차예요. 폰이라고 들어보셨나?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에 관련된 영화라든가 1980년대 초반에 관련된 드라마가 있으면 그때 뭐가 있어야 돼? 폰이 자동차가 있어야 되지. 아니 영화는 지금 1980년대야. 근데 길거리에서 다니는 차는 소나타야. 아니면 K7이야. 그럼 이게 사실감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폰이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폰이 자동차를 구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영화는 찍어야 되죠? 그럼 자동차가 나오는 씬을 뺄까? 인력거로 대체할까? 1980년대 인력거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폰이를 갖고 와야지. 폰이를 수입해야지. 어디서? 카이로에서. 이 폰이를 어디서 사왔다고?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니? 번호판이 한국 번호판이 아니죠? 이 번호판 어디 번호판이라고? 이집트 번호판이라고요. 카이로에서 어떻게 했다고? 폰이를 사왔다는 겁니다. 카이로에서 폰이를 사왔다는 말은 무슨 뜻인데? 우리는 자동차가 생산되지 10년이 지나면 차를 뭐 하는데? 폐차하는데. 얘네들은 자동차가 생산된 지 지금으로부터 35년, 36년이 된 차를 아직도 끌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왜 클래식을 사랑해서 그러나? 올드카가 좋아서 그러나? 아니죠. 왜? 자동차를 살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얘네보다 좀 더 심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쿠바입니다. 큐바. 큐바는요, 올드카의 천국이에요. 큐바는 이렇게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밑에 있는 게 큐바예요. 큐바는 1900년대 초에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이 가는 뭐라고? 휴양지라는 거예요. 큐바에 있는 주 인종은 뭐라고요? 흑형과 흑누나입니다. 이거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저기 중미에서 금은 캐러 왔다가 캘 금이 없어가지고 뭐하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큐바 따뜻한 나라에 가서 뭐 했대요? 사탕수수를 재배했어요. 그때 조선에 있는 사람들도 큐바에 가서 사탕수수를 재배했나? 재배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애니깽이라고 불러요. 우리 선조도 1900년대 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큐바로 이민을 갔어요. 사탕수수 농장에. 이민을 딱 갔어. 딱 갔는데 웬걸? 사탕수수 값이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큐바가 대표적인 사탕수수를 길러서 하는 나라였는데 사탕수수를 기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의 후손이 아직도 쿠바에 살고 있어요. 응? 쿠바에 살고 있어요. 쿠바에 살고 있는데 이 쿠바는 날씨가 따뜻하고 그리고 섬이에요. 섬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해산물들이 많이 나겠죠? 해산물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물가는 뭡니까? 싸고 기후는 뭐하고? 좋고 항상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휴양지가 됐던 분이 바로 쿠바입니다. 근데 쿠바에 정치적인 바로 얘도 쿠데타가 발생하게 돼요.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 누구야 바로? 체게바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체게바라는 뭐야? 개새끼야. 아주 나쁜 새끼야. 불온한 놈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체게바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모르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체게바라는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게바라가 여기서 혁명을 일으켜서 쿠바와 미국하고의 외교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쿠바로부터 이제 뭐예요? 적대국의 관계가 되는데, 아이고, 이때 또 소련이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소련이 뭐 했다?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바로 밑에 핵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여기서 핵미사일을 쏴? 대응할 시간도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미국이 소련한테 뭐 한다? 지게 되더란 얘기예요.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바로 뭐라고? 존 F 케네디가 됐더라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딱 이런 거예요. 아이 씨발, 해상 공세한다. 우리 해상 공세한다. 소련 니네가 하려면
3차 대전 붙자. 맘대로 해! 씨발. 소련이 오 지금 씨발 3차 대전 붙으면 우리가 질 것 같은데? 그래서 소련의 미사일 기지는 여기에 세우지는 못하게 되고 여기는 해상 봉쇄가 당합니다. 해상 봉쇄가 당하니까 어떤 물자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여기는 옛날에 미국의 뭐였다고? 휴양지였다. 휴양지에 있는 차들은 좋은 차다, 후진 차다. 좋은 차다. 그는 해상 봉쇄를 당했다. 그다음부터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급자족하면서 산다. 뭐 한다고? 자급자족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차가 있다 없다? 없다. 있는 차는 무슨 차다? 휴양지였을 때 있는 차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몇 년 흘렀다? 60년이 흘렀다. 50년이 흘렀다. 지금도 가면 1930년대와 1940년대 차들이 다닙니다. 올드카의 천국. 그게 바로 뭐예요? 큐바예요. 그 도시에 오래된 차들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는 그 도시는 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카이로 시내를 직접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직접 걸어 다니면서 뭘 보시는 거예요? 포니를 보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 리더들이 어떤 정치를 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그 찬란했던 부귀영화는 없어지고 미래가 없는 민족이 돼버렸는지를 직접 깨닫는 게 바로 이집트의 여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충 노가리를 땄더라는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도시와 그 나라와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깨달으면서 남들한테 알려주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 뭐가 보여? 이게 뭐야? 열기구. 이게 바로 열기구입니다. 이 열기구가 Two hot air balloons collided mid-air in Turkey on Monday. One of them crashed to the ground and it was caught on camera. A Brazilian tourist was killed and at least 24 others were injured. They were on a sightseeing tour of volcanic rock formations in Cappadocia. A popular tourist 영상 이거밖에 없냐? famed for its fairy chimney volcanic cones. According to local media, the ascending balloon struck the other one's wicker basket above it, causing a tear that sent it plunging to the ground. 자, 저 열기구가 바로 어디에? 룩소르에 있는 열기구예요. 그럼 이 열기구가 많은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냐면 제 1번이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라는 곳입니다. 어디라고? 카파도키아. 이 터키도 유럽판과 아시아판이 만나는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층이 뭐가 됐겠어요? 융기했겠죠? 그럼 지층이 융기하기 전에는 분명히 뭐였었다고? 바닷속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야? 심해다, 근해다. 근해다 보니까 퇴적물이 거기에 쌓이는데 쌓인 퇴적물들은 어떤 퇴적물들이 쌓인다? 굵기가 가늘은 거 아니면 조금 굵은 거. 굵은 것들이 쌓이더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파도키아 근처에는 모래가 계속 쌓이는 거야. 쌓이는 모래는 압력을 받겠죠. 압력을 받으면 뭡니까? 단단해지겠네? 그래서 만들어진 암석이 뭐예요? 사암입니다. 반면에 근해가 아니라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는 뭐가 퇴적됩니까? 진흙이 퇴적되겠죠? 진흙의 입자 굉장히 가늘어요. 그 가늘은 입자들이 압력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쉐일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쉐일은 뭐라고? 단단하고 사암이나 여감은 뭐하다고? 부서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지층 구조는 뭐라고요? 여감과 사암층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걔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판과 아시아판이 움직이면서 융기를 하게 됐고 그게 땅 위에 올라왔게 됐어요. 그곳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열기구를 타는 카파도키아입니다. 그럼 이 카파도키아의 암질의 주성분이 뭐라고요? 사암이라는 거예요. 풍화에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야합니까? 다 이래. 암석이 이런 게 한 높이 한 200m, 300m 돼서 이런 것들이 다 이래. 카파도키아에 가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암석들을 보는 거야. 그냥
그냥 한 전체가 한 몇 킬로가 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기 때문에? 삶이니까 여기 뭡니까? 풍화작용으로. 이게 떨어져 나간 거야, 다. 이해 가는가? 그러니까 위에는 뭔가 좀 단단한 암석이 있었나 보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풍화가 안 되고 여기만 되니까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다 안반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서 24명이 탄 열기구들이 새벽에 쫙 올라옵니다. 카파도키아에서. 가고 싶지? 이런 열기구가 몇 대쯤 올라올 것 같아? 100대 정도의 열기구가 올라와. 짧은 시간에 뭐라고요? 24명씩을 탄 열기구. 총 몇 명? 2,400명이 하늘로 쫙 오릅니다. 장관이겠지? 그러면서 그 카파도키아의 이 멋진 물 보면서 와 하는데 그 열기구에 뭐가 한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열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버너가 있어요. 버너로 이렇게 뭡니까? 불을 막 붙이죠. 그럼 공기가 뭡니까? 가열되죠. 가열된 공기는 뭐합니까? 팽창을 하고 공기가 팽창을 하니까 공기의 밀도는 뭐합니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 밀도는 뭐하다? 낮다. 바깥에 있는 공기 밀도는 뭐하다? 크다.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뭐한다? 가볍다. 그러니까 뭐한다? 뜬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열기구가 위로 뜨더란 얘기예요. 그럼 열기구를 내가 만약에 착륙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공기의 온도를 낮추면 되네? 그러니까 버너를 모아버리면 돼. 꺼버리면 돼. 그러면은 온도가 뭐하고?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밀도가 높아지고 무거워지니까 뭐합니까? 저절로 내려가겠죠? 근데 어떻게 됐다? 열기구 여기에 뭐가 붙다? 불이 붙었다. 그럼 얘가 무명일까? 합성섬유일까? 합성섬유다. 잘 탈까? 안 탈까? 탈다. 10초도 안 돼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쫙 호로로 타버려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카파도키아 모습을 보면서 와 죽이는데 하고 위를 딱 봤더니 뭐라고 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10초 만에 열기구가 뭐 했다고? 풍선이 타버렸어요. 나는 어디에 있었다고? 지상 300m 높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24명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게 바로 룩소르와 그 다음에 이 카파도키아에 있었던 열기구 사고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고를 인터넷으로 2번을 봤어요. 그래서 한 번 사고는 그 24명이 다 죽는데 그 옆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그 열기구가 했더니 우와! 그러더니 그 뭐야 툭 떨어져 들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요 위험하더라도 조금 타봐야 돼. 이집트에 가서 뭐라고요? 타보는 겁니다. 그 열기구를 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민족의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 뭐 한다고요? 지붕을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서 앞으로 아테네, 그 다음에 로마, 피렌체, 베니스, 파리, 런던에 가면서 그들의 지금 찬란했던 건축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살아온 역사와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런 상태로 가면 그들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세계화된 나라, 세계화된 속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나중에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갖다가 느끼고 오시는 11박 13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테네에서 봅시다.